경선 1차 경선이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통과자가. 예. 뭐 일단 피디님 일단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미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당대표 후보는 총 4명 그 다음 이미지로 최고위원 후보는 이렇게 8인으로 추려졌고요. 다음 이미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최고위원은 이렇게 8인 그다음 청년 최고는 그대로 뭐 변함 없이 그냥 4명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예상대로 나왔잖아요. 예상대로 네. 예. 결론은 이제 누가 당선될 거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일단 뭐 당대표에게 조금 있다 하고요.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결론은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명은 이제 당연직이고 원내대표고 네. 정책의장 그 2분이 이미 정해져 있죠. 송원석, 김정재. 네, 김정재. 그리고 이제 1명은 당대표가 지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명을 이번에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네. 청년 최고위원 1명 이렇게 네. 6명을 뽑는데 결과적으로 네. 저는 예상하기를 친 김문수 3명, 친윤 3명, 친 한동훈 3명 이렇게 봐요. 구성이 그렇게 될 걸로 봐요. 굉장히 튀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가 앞으로? 피나 튀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서로 얽혀가지고 네네. 누가 누구의 상대인지 이게 3분지계가 그렇잖아요. 네. 누가 누구랑 싸울 때 이 하나의 존재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당대표가 어쩔 수 없이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네. 응원하는 거하고 예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네. 저희가 현실을 일단 저보고 네, 왜 조경태 의원 되는 걸 왜 자꾸 얘기 안 하냐 그러시는데 조경태 의원 되는 거 저도 응원하죠. 네.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 한 분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8명 중에 2분 여성이 올라가 있잖아요. 양향자, 최수진. 네네. 여러분 최수진이라는 분 누군지 모르시죠?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양향자입니다. 네. 저는 양향자 의원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렇죠. 최수진 의원 네. 비례의원이긴 한데 네.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결국 전당대회는 그 지명도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남성이 3명인데 그렇죠. 이제 6분 들어간 중에 뒤로 빼면 돼요. 손범규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모르죠. 네. 예, SBS 아나운서 출신인데 그렇게 얘기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모르죠. 네. 예, 옛날에 막 맛집 찾아가는 것도 하시고 뭐 잔잔한 방송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네. 이분이 최고위원이 될 만하냐? 그다음에 김민수 대변인 네. 전 대변인 요 세 분에 대해서는 갸웃갸웃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분 딱 남잖아. 그렇죠. 신동욱, 김재원, 김근식. 예, 그 순서로 될 네.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신동욱 의원이 현역 의원에다가 현역 의원으로서보다는 기존에 앵커하던 네. SBS랑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하던 그 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알고 뭐 외모라든지 이 말하는 언변 네. 이런 것들이 어필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아마 1등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2등을 놓고 김재원, 김근식 2분이 격돌을 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 분위기상 어떤 분이 참여를 많이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2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그렇죠? 보는 게 김재원 최고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직업 최고위원 다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어요. 되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니까 경선 통과하자마자 바로 문자를 네,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걸리더라고요. 댓글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분석하는 게 뭐 저라고 무슨 다른 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네. 조경태 의원에 관해서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랑 조경태 의원이 단일화를 네. 해서 결선에 2분이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 또 뭐 얘기가 그렇죠. 달라지겠는데 그러면 또 달라지죠. 이 네 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50% 넘는 거는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결선 투표를 그러면 결선을 하는 거죠. 건데 결선 과정 가기 전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하셨던 조경태, 안철수 2분이 단일화 할 거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없죠.
왜냐하면 그래, 네, 가능성 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예측할 수밖에 없다. 음.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청년 최고위원은 아마 우재준 의원이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친 김문수가 3명이라면 김문수, 김재원 더하기 지명직 당 대표가 지명하니까. 그렇죠. 지명직은 당 대표가 그러니까 친유는 뭐 송원석, 김정재 두 분에다가 신동욱. 네. 친하는 김근식, 양향자, 우재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딱 3대 3대 3. 네. 어느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 대표가 정책의장 바꾸려고 하지 않겠냐. 네, 그 얘기 많이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바꿔봤자 현역 의원이 해야 돼요. 정책의장은. 네. 근데 현역 의원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누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예,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습니다. 바꾸나 마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지난 대통령 경선 때 장동영 후보가 김문수를 제일 따라 지지했었는데 지금 네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네. 댓글에 쭉 보면 또 네. 이제 저한테 문자 막 보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한 여론조사 받았다. 아, 네네. 책임당원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누구 당 대표로 생각하냐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이 결선에 김문수, 장동혁 올라가면 누구 뽑을래 이런 네. 문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각 후보들에게 책임당원 명부라기보다 번호, 안심번호 추출해서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를 다 줘요. 네,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 어느 캠프인지는 모르지만 김문수나 장동혁 캠프 쪽이겠죠. 네, 둘 중 한 군데. 거기서 돌린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안심번호로 받은 명부로 가지고 네. 여론조사 돌리는 건 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뭐 잘못된 여론조사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대신에 이제 문구가 그 캠프에서 알고 싶어하는 거를 얻기 위한 여론조사니까 네. 문구가 일반적이진 않죠. 뭐 신문사나 뭐 여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여론조사하고는 다르다. 네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고 네. 예.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안심번호로 받아서 했으면 무조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올라가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캠프 차원에서 돌렸거나 당에서 돌렸을 가능성이 큰데 당에서 돌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파적으로 돌리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캠프 측에서 네. 돌렸다고 봐야 되겠어요. 캠프 쪽에서 돌린 거고 캠프 측에서는 그렇게 돌리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합법입니다. 예, 예. 네, 안심번호 그러니까 너무 바꿔서. 놀라지 마시라. 네, 예, 이런 너무 말씀 그렇게 드립니다. 놀라실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근데 벌써 이제 문자가 한 분이 보내셨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문자를 이제 당원들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제 단가를 좀 알아봤어요. 아 그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제 사진이랑 같이 온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는 모든 당원들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또? 제가 그거 다 파악을 해왔습니다. 이미지를 보낸 분은 제가 보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 왔는데 이거는 개인 번호로 왔어. 네, 그러니까요. 김재원 의원이 개인 번호로 저한테 보냈어.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김재원 최고는 직업 최고위원이다. 직업 최고위원이다. 뭐냐 벌써 이미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명부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사실 어느 정도 이게 당원 명부 받아서 문자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업체 측이랑 조율할 것도 많은데 한번 여러 번 경험하셨으니까 세팅이 다 돼 있다. 네 번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원래는 제가 단문 장문 이렇게 이미지 파일 포함된 비용을 하면 비용 따로 부가세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명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협상이 돼서 보통 시중 단가가 전당대회 기준으로는 단문은 10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장문은 40원, 이미지는 80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번에 단문만 전체 당원들한테 다 단문이 뿌린 몇 자죠? 단문이 88바이트일 겁니다. 80바이트일 겁니다. 80바이트. 예. 그 글자 수로 따지면 40자?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압축적으로 일단 이번에 한번 보내신 거예요. 지금 책임당원 숫자가 선거인단 숫자가 75만 명 이상으로 지금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해서 뒤로 드니까 75만 명 정도 들었으니까 이미 벌써 돈은 많이 쓰시긴 하신 거죠. 예. 어쨌든 김재원 최고는 저 후보는 준비를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준비가 됐다는 느낌은 받긴 받았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그렇군요. 네. 아유 그냥 뭐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전당대회니까.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1차 경선 끝나고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대구 쪽이나 경북 쪽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돌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관심이 없으시대요. 없죠.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특징은 어떤 분이 과연 전당대회에 참여할 거냐. 투표율, 네. 예, 투표율이야 투표율인데 그 투표율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그게 또 어느 정도 지표상 드러났는 게 전당대회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컨벤션 효과가 나서 저희가 당 지지율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MBS 같은 경우는 최저치를 찍었고 정말 다행인 건 갤럽이 여름 휴가라서 여름조사 안 돌려요 지금. 요번 주는 나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번 주도 까지예요? 이번 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주 3주를 쉬는구나. 네, 3주 쉬거든요. 만약에 갤럽이 여론조사 돌렸으면 볼만했을 겁니다. 저희 정말 최악이었을 텐데 그나마 조금 저희가 한 데는 뭐 국민의힘 자체 한 데는 조금이라도 뭐 다행스러운 거긴 한데 근데 별로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진 않으시죠? 저희가 지지율 반등할 만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10은 유지하겠지만 네. 15보다도 내려간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6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16이죠 지금 그러니까 MBS가. 민주당의 3분의 1 선까지 내려간다고 봐요. 거의 3분의 1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3분의 1이죠. 뭐 청년 최고는 크게 뭐 예측하시는 거에 예, 저는 예. 네, 청년 없으시죠. 네. 누구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대구에서도 이렇게 전화 쭉 돌려보며 당 대표 선거는 그나마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최고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우재준 의원이 대구 분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젊은 대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는데 최고위원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막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고 그나마 이제 조금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나 조금 알고 신동국 의원 또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앵커 출신이라고 하면 기억날 듯 말 듯 이런 표현이 많으시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게 그렇구나. 있더라고요. 네. 손수조 후보는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손수조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저 구주류분들은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무슨 근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도를 가지고 조금 기대를 한다라고 들었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원내 출신들 현역들끼리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 그게 어느까지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숫자를 한번 보죠. 네, 숫자를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동욱 의원이나 최수진 의원한테 구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실제 순위 같은 경우 뭐 질문 들어오신 건 없으셨어요? 누가 몇 요새 등?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전에는 많이 물어봤죠. 누가 그쵸. 1등이냐 알고 있지 않냐 네. 말해달라 그러는데 전혀 없었어요. 저도 그 질문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질문만 많았고 없었는데 뭐 대충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거는 저는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이고 그 얘기 안 네. 하는 게 나을 것 안 같아요. 할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검증이 불가능. 옛날 같으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취재가 많이 되고 좀 흘러 나오는 얘기가 있고 막 일단 네.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 여론조사 업체가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선정하면 그 업체도 막 전화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을 안 보이세요. 맞습니다. 막 열심히 막 전화해서 취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언론인들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뭐 당직자들이나 여의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취재를 되게 많이 하셔서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검증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